이 남자의 관상을 한번 봅시다. 관상 잘 모르신다고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관상이 일명 두더지 관상, 쪽제비 관상. 머리는 겁나게 좋은데 이 소셜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본인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재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남자 스타일은 아니고 요리조리 남자든 여자든 이제 이런 관상들이 있거든요. 똑똑해서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아요. 근데 욕을 바지로 먹죠. 그래서 오래 살아요. 네. 본인은 깍쟁이가 아니라 그러는데 하는 짓마다 깍쟁이죠. 얌체고 또 꼴에 또 본인의 또 지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조는커녕 요리조리 이제 헤매죠. 녹음하는 중에 새벽 3시입니다. 자, 제가 오늘 좀 곰곰이 잠자다고 생각했어요. 파울은 왜 갑자기 비둘기가 되었을까? Why? 왜 갑자기 파울은 비둘기가 되었을까? 이따가도 제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어제 그 시장이 막 급등했잖아요. 끝날 때까지. 그게 스퀴즈 장세예요. 그러니까 시장도 파월이 이런 액션을 취할지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김현석 기자도 그런 말 하던데 뭐 그건 누구나 아는 얘기죠. 보고서가 좀 매파적으로 나오면 파월이 인터뷰 때는 비둘기가 돼가지고 좀 이 밸런스를 맞추죠. 보고서가 비둘기파적으로 나오면 파월이 매파적으로 나와가지고 좀 균형을 맞추죠. 전에 그 기자회견 할 때 보면은 심지어는 연준 그 비서 정도 되겠죠. 의장이 귓속말로 싹 하는 사이에 갑자기 파월이 확 돌변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작년에 아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죠. 시장이 이렇게까지 비둘기파적 리포트와 점도표가 발표되고 나서 한 번 더 여기다가 비둘기가 되어서 파월이 나올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저도 상상을 못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역시 주식은 예측보다는 뭐다? 대응이다. 물론 저는 대응을 했기 때문에 뭐 A반 챔피언 뭐 우주 다 마찬가지로 저희 미주노 가족들 멤버십 들어오세요 빨리. 대응을 잘 하셨기 때문에 어제 수익 많이 내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수익은 수익이고 트레이딩을 하면 수익을 낸다니까. 그건 그거고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경제 지표, 특별히 이벤트에 강력한 경제 지표가 발표됐을 때는 그걸 해석하려 그러지 말고 그 순간에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해석은 장 끝나고 난 다음에 하셔도 늦지가 않아요. 그걸 해석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걸 필터링만 하면 돼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어제 숏 포지션 잡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유연한 투자를 안 했다면 저는 그냥 날아가는 거 놓치든지 숏 잡고 망했겠죠. 숏으로도 먹고 롱으로도 먹고. 그리고 지금은 연구하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연주는 스탠스를 잘 바꾸질 않아요. 아시겠지만. 연주는 그 브레이크를 잘 밟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열흘 전에, 불과 2주 전에 파월의 입에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하이퍼롱걸. 하이퍼롱걸라는 말은 뭐죠?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불과 열흘 만에 파월이 비둘기가 됐단 말이죠. 어제는 영락없는 비둘기였어요. 뭐 옛날에도 비둘기였다. 그건 옛날 얘기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파월이 왜 비둘기가 되었을까? 파월이 왜 비둘기적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 곰곰이 밤새도록 생각을 했어요. 어제 드론 날리면서 생각을 해봤고 무엇이 파월을 비둘기가 되게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문득 제 뒤통수를 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으니 저는 어저께 굉장히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드론을 날리러 갈 때는 이제 그 스쿠터 타고 가거든요. 얼마 전에 산 모페드 예쁜 한국에 우리 다방 언니들이 타시는 요즘은 그런 안 탄다고요? 아무튼 근데 어저께 제가 좀 충격적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공원 이제 파크에 가서 그 날리는데
자전거로 가는 걸어서 가는 쇼컷 길이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 집에서 지금 산 지가 몇 년째인데 조금 더 하면 10년째인데 저는 그 길을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늘 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쇼컷이 있었더라고요. 동네 길에. 와,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주식 투자도 이거다. 내가 이 동네에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다 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저 길이 바로 성공을 위한 좁은 문일 수 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무엇이 파월을 비둘기가 되게 만들었을까? 제 머릿속에 확 떠오른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파월 발표 전에 자넷 라일 브레이너드가 얘기를 했죠. 그렇죠? CPI 발표했을 때 오늘 또 얘기했더구만. 그리고 어제 파월이 인터뷰할 때 자넷은 또 인터뷰를 또 했더구만. 인터뷰의 핵심은 그거예요. 곧 골드락스 눈앞에 있고 내년 이맘때는 목표 2%를 눈앞에 보게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 뭐 있지? 선거. 어저께 기자가 물었죠. 정치적인 거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까? 파월이 대답합니다. No. 저는 그때 되게 실망했다 그랬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지? 지를 연임시켜준 사람이 바이든인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넷도 예전의 자넷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연준 의장으로서 당당히 트럼프한테 맞서다가 1년차 재임에 실패하셨잖아요. 지금은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재무부 장관은 정치인이에요. 조금 다르죠, 성격이. 제가 참 좋아했던 김모 아나운서가 있어요. 근데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싹 바뀝디다. 어쩔 수 없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수장이 그 사람을 대변해야 되는 위치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넷이나 파월이 굉장히 급하게 움직였던 일이 과거에 어디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딱 걸렸어. SBB 사태. SBB 사태. 어제 시장이 저렇게 급등했는데 유일하게 빨간불로 마무리된 나라가 있으니 일본이었어요. 전 세계 증시. 뭔가 좀 이제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후 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폭파 직전이에요. 뭔가 엄청난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파월은 불을 끈 거예요, 지금. 그것만이 어저께 이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뭔가 엄청난 경제가 박살나는 뭔가 시그널이 온 거예요, 지금 이들은.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응? 우리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파월이나 자넷이나 CPI 발표하기 전에 그 수치 몰랐을까요? 이 CPI가 어제 그 기자도 그런 얘기 합디다. 수치상으로 내려오지만 미국인들이 느끼는 생활에서의 그 고금리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것도 싹 넘어갔잖아요. 이들이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이들도 깼어놓고 이들도 맡겨가서 장 보고. 물론 파월의 이런 비둘기파적인 행동은 한 2주 전에 무슨 대학교 가서 파월이 이렇게 무슨 자담회 같은 거 하면서 그때도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미 이제 연막을 좀 깔죠. 이렇게 밑밥을 쫙쫙쫙. 어제 닉 티밀하우스도 참 서로 잘 짜고 치는 질문하대. 쫙쫙쫙쫙. 제가 왜 짜고 치는 질문이라고 한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닉이면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파월, 왜 일주일 만에 변했죠? 왜 열흘 만에 당신은 갑자기 변합니까? 연준이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가 있었죠? 바이든이 시켰습니까? 협박했습니까? 근데 그런 말 못하죠. 예, 관계가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려가는 것은 파월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소프트 랜딩, 골드락스는
제가 어제 멤버십 때도 얘기를 했죠. 같이 살아야 되니까 또 얘기할게요. 파월이 어제 이야기하는 연준 금리를 이제 내려야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내년에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점도표에 그렇게 3번, 4번 내릴 거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내린 근거가 뭐냐면 미국 경기는 강하다. 오케이. 골디락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 2024년은 경기 침체 온다더니 안 왔지 않느냐? 맞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데 지금. 아무튼 파월은. 그래서 성장이 무너지지 않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려오니까 그게 바로 소프트 랜딩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골디락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게 어제 파월의 이야기였거든요.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CPI 수치가 내려가는 것,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려가는 거는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세요? 말기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의사가 어느 날 왔습니다. 다음 달 퇴원하셔도 됩니다. 이제 집에서 요양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퇴원 때문에 기뻐하면 안 되죠. 왜 퇴원하느냐를 물어봐야죠.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가 다 죽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정말 잔치를 벌려야겠죠. 하지만 더 이상의 병원에서의 치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3개월 남으셨습니다. 여생 잘 준비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파월이 비둘기 내년에 금리 인하는 환자에게 있어서 퇴원을 이야기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퇴원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뭔가 좀 엄청난 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급하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뭔가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개미들은 야 경기 침체 온단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멤버십에서 페이커법 이따 영상에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답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팀장이 필요하고 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10가지의 보조 지표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한두 가지 시그널만 나오면 아 경기 침체 온대. 야 이제 경기 침체 오면 금리 내리는구나. 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TLT, TMF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여러분 본 게임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이제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처럼 3% 밑으로는 안 내려올 거예요. 쉽지 않아요 지금. 쉽지 않아요. 안 내려온다는 건 뭐죠? TLT, TMF가 다시 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겁주지 말라고요? 아니,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어제 TMF로 수익 냈어요. 저희 A반에서도 우리 50% 손주영 군은 여러분들 물렸다가 좀 올라오죠. 손주영 군은 바닥에서 잡아서 수익률 50% 내셨어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저께 왜 이렇게 시장이 올랐느냐? 스퀴즈죠. 파월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으니까. 제가 오늘까지 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5시 5분입니다. 이제 시간이 이 영상을 진짜 2시간 동안 녹음하네. 하나 녹음하고 생각하고 하나 녹음하고 생각하고. 자, 보세요. 선물 시장 한번 볼까요? 좀 느낌 이상하지 않아요? S&P 다우, 뭐 로셀은 일단 제끼고 나스닥,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43,000. 한 5만 갔어야 되지 않나? 어저께 같은 상황이면. 일단 이렇게 못 가는 이유는
주식도 한번 볼까요? 테슬라. 어제 테슬라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말아 올려서 여기 보세요. 갭상승까지 했는데 프리장에서 다시 흐르네요. 그다음에 TQ. 이게 이제 딱 어제 애프터까지고 프리장이거든. 고점을 못 깨네. 느낌이 조금 자, 요런 거를 보면서도 싹쓸도 좀 비슷하죠. 마라 좀 비슷하죠. 요런 거를 보면서도 어저께 장세가 스퀴즈 장세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스퀴즈 장세라는 거는 오래 가지 못하죠. 그렇죠. 쇼친 애들이 뭐 올라가니까 확 팔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어제 상승이 정상적 상승이었으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내일까지도 이어져야겠죠.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내일까지도. 이제 PC 지표 나오죠. 이게 꺾인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오른쪽 상승 롱 쪽이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어떻게? 에이, 이거 매도 물량이야.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매도 물량 받고 올라갈 거야.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 어저께 미주노래 투자 원칙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근거 있는 예측이 중요하고 그 근거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수정해야 된다. 제 눈에 지금 비치고 있는 종목은 옥시. 유가도 막 뛰네요. 그렇죠? 이런 게 팔란티어 금요일 날 뭐 나오죠. TLT, TMF. 물론 저는 시장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는 어제 파월의 액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 그거나 신경 안 쓰겠다. 우리는 길게 봐야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어요.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단기적인 뭐 상승의 변화는 우리 염두에 두지 않는다. 길게 봐야 된다. 뭐 그 말도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어제 파월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3년 전에 2년 전이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했던 제가 그때 그 파월의 모습을 보면서 일시적 아닌데 그걸 왜 일시적이라 그럴까? 미국에 사는 제가 더 잘 알지. 인플레이션이 뭔데요. 생활 속에서 느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건데 왜 일시적이라 그러지? 자, TMF 보세요.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는 거 맞는데? 하이킹으로 볼까요? 계속 내려가죠. 내려가는 거 맞는데? 왜 눌림목이라고 하지? 내려가는데? 월봉으로 볼까요? 계속 내려가는데 왜 이건 눌림목이 아닌데? 하락장의 반등인데 내려가는데? 내려가는데? 제 무엇을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투자는 유연하게 하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뭐 파월이라든지 뭐 자넷이라든지 뭐 바이든이라든지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알잖아요.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바이노믹스 아무리 외쳐도 바이노믹스는 실패작이에요. 증시가 오른다고 증시는 일단 오르는 게 좋겠지. 자기 재선에. 하지만 이런 분위기 쉽지 않죠. 지금 바이든 아들도 이제 깜빵 가는 분위기죠. 예. 여러분 한번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뭐 어제 한국 뉴스 보니까 이번에 뭐 또 물갈이된 윤석열 정부 뭐 무슨 뭐 그 밑에 그 참모들이 대뜸 또 이재명 찾아가서 뭐 인사하고 사진 찍고 하대. 왜 그럴까요? 내년 총선 앞두고 지금 지지율 곤두박질 치고 그러니까 원래 정치인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바이든 장남을 왜 기소시킬까요, 검찰이? 이제 딱 분위기 보니까 축이 기울고 있거든. 재선 안 될 것 같거든. 주식 잘하려면 정치적인 부분, 정치에는 관심 없어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이벤트에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요까지 뭔가 엄청난 게 오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대한 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고 일어나면 끊임없이 가입해 주시는 우주여행 멤버십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